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러로 쌤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뜻깊은 날이었죠. 모더나 백신 계약까지 합의가 되었다라고 발표되었죠. 그리고 그린 뉴딜 5G 내년도 기대감이 충분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배당주들은 배당일에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배당을 안 받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예산안 합의가 되면서 이제 위쪽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강상승세가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윗골이 좀 달리긴 했어도 그래도 사상체육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이제 3400포인트대를 달리기 시작했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음봉 달리고 이제 아래꼬리 달렸는데, 벌써 이제 13,000포인트 다 왔습니다. 12,900포인트까지 도달을 했다. 거의 나스닥이 끌어주고 다우지수가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죠. 해외 증시는 간단하게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잘 해소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일부 물량이 나와도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배당락으로 인해서 개장 초에 약세를 보일 텐데,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잘 유지만 해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잘 해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2820포인트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 또 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일 장중에 사상 최고치 달성했는데, 2800 위쪽,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살짝 쉬었다가도 상관없는데, 지금 수급 동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 쪽 이쪽은 물량이 항상 이제 단기적인 물량이 많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고 단기적으로 정리된다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현물 일부 매도가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물량을 조금 뺏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매도하고 오늘 매수하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대신 외국인들이 코스닥 수급 요즘 심상치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해서 한 3조 정도 매수하고 있다. 오늘 소폭 매도하면서 이제 3조 아래로 2조 9천억대로 이제 2조 9,500억이죠. 2조 9천억대로 떨어졌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100억대 매수를 하면서 2조대를 넘어갔다. 그럼 코스피도 약 3조라고 할게요. 코스피가 3조 매수인데 코스닥이 2조 매수다. 코스닥 수급이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쪽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콜옵션 위쪽을 좀 막아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배당락 관련해가지고 살짝 밀리는 거 생각해서 이제 옵션 매도가 좀 나온, 콜옵션 매도가 나온 것이다. 풋옵션 매수가 그렇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콜옵션 매도가 쌓여 있으면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것이다.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환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쪽이 살짝 열릴 가능성 충분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구간에 보시면은 390포인트까지 385에서 390포인트까지 오늘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왔지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 위에 있는 392.5는 기존부터 매수세가 강했었고, 그리고 387.5 구간에 매도가 강했었다. 그리고 현재 등가 구간인 이 382.5 구간에 여기랑 380 구간, 요 구간이 막혀 있는데 이 구간에 은근슬쩍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등가 내가 쪽만 일부 좀 청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외가를 살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390까지. 그러면은 2800 한 후반에서 2900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2900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만기까지 만약에 이 아랫부분이 청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은 더 쌓이면은 상승이 나와도 만기까지 해서 이 부분을 청산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800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상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이 380에서 382 구간에 있는 요 매도 물량을 좀 청산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게 더 추가적으로 쌓이고 위쪽 외가 부분이 청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쪽 청산 여기가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나와도 불안한 상승이고 그럼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상승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아랫부분에 있던 이 매도 물량 380, 381을 청산하고 위에 외가를 계속 플러스 물량을 콜옵션을 쌓는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이제 2900도 돌파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등가랑 내가가 이제 매도 우위고 외가 쪽, 근해가 쪽이랑 외가 쪽에 이제 매수세가 쌓여 있으니 여기는 공방을 벌일 만큼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수급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니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급은 콜옵션 쪽에서 의미를 꽤나 가져간다. 그리고 코스닥 최근에 외국인 매수에 심상치 않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도가 쌓인 거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했다라기 4천 계약을 매도했다기보다는 기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매수를 쌓으면서 이제 외국인 물량이 조금 뺏긴 거다. 일부 수익 실현 나오는 물량이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직도 외국인들은 이제 2,600계약 정도 이제 선물 만기 이후에도 거의 한 3,000계약 가까이 매수 우위고 롤오버된 물량은 충분히 쌓여 있다. 그러면 아직도 선물 상승 방향, 주식 상승 방향, 그리고 옵션도 콜옵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위아래 양쪽 다 열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과 오늘 위쪽을 살짝 열어주면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은 양호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아놨던 이제 등가랑 내가 쪽의 콜옵션 쪽을 좀 열어주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약간 밀려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살짝 2700 뭐 중반 정도 2800 이탈시킨 다음에 말씀드렸던 매도 물량을 싹 빠르게 청산하고 나면은 그때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2900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도 12월이에요. 아직 1월도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수급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950포인트를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승이 나와야 되는 좀 미약하다. 여기 이 음봉 정도는 제압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뭐 3.28% 상승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코스피도 나쁘진 않다. 올라갈 자리가 더 있지만 코스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지수 흐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은 배당락일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날인데 77,500원 구간 요 구간을 터치 정도만 하고 바로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랫골이 잘 달고 저점 매수가 나오는 것 삼성전자 수급 정말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럼 유지되면은 다행이고 유지되기보다는 이렇게 아래로 살짝 내려온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치고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8만원 넘어가서 유지되면 제일 좋은 건데 8만원 치고 넘어가서 이제 계속 뭐 82,500원도 넘어가서 막 그 8만원 중반대까지 계속 간다? 슈팅성 움직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좀 제한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또 20에서 이격 좁히면 또 다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는 게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상승할 수 있는 길이다. 단기적으로 치고 달리는 것은 오히려 조정의 빌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배당까지 잘 받았으니까 이제 슬슬 좀씩 상승할 때마다 정리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리하는 게 삼성전자 나빠서보다는 이제
소부장 쪽이 상승률이 더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 DB하이텍 같은 경우 뭐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DB하이텍도 최근에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상승이 좀 정체되고 있죠. 지금 45,000에서 5만 원 사이 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물량을 좀 줄여볼 수는 있겠죠. 일부 수익 실현하고 이격이 좁혀지면 재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재매수를 한다던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너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뭐 저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안정적이고 두 종목을 제외하면은 DB하이텍 제일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누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수년간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뭐 배당주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버티니까 여러분들이 배당주들 별로 안 밀리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배당주 알려드릴게요.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통신주 말씀드렸죠. 자, KB금융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금융주죠. KB금융 오늘 어떻게 됐어요?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61선까지 이탈했습니다. 고배당주죠. 삼성증권 보면은 이제 삼성증권도 21선 이탈하면서 5.68% 하락을 보였죠. 거래량도 크고.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19만 원 이탈하면서 아래쪽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4% 밀렸고 KT 같은 경우도 통신 중에서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21선 이탈해서 5%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밀렸고 삼성전자가 잘 버틴 거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24만 원 이탈하긴 했지만 4% 약간 안 되는 정도로 이 정도면은 좀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종목이죠. SK텔레콤 같은 경우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시총 SK하이닉스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금 시총을 따라잡을 정도는 돼요. 지금 한 20조 정도 되는데 SK하이닉스 지분 가치만 해도 한 17조 정도는 되겠죠. 17조 이상 될 수 있으니까 SK텔레콤은 자체적인 뭐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올라도 괜찮은데 배당락이라서 좀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가치 뭐 유효하다라는 정도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통신주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분가치만 해도 더 올라가도 되는 종목이고 실제로 SK텔레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통신주가 배당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항상 밥을 먹고 살고 물을 먹고 살듯이 전기는 쓸 수밖에 없고 이런 통신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쪽이기 때문에 항상 실적이 어느 정도 꾸준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거기서 이제 5G 요금제가 잘 이제 좀 고가로 해서 잘 편성이 되면은 이 실적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좀 조정을 받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리스크가 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본요금 같은 경우 자꾸 낮추라고 하는 압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종목이긴 한데 우리나라 통신주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돈은 항상 잘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4%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약세를 보인다. 그러니 KT가 저 정도 밀리는 거 자연스러운 거다. 배당락에는 고배당주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이게 싫으신 분들은 배당을 받기 전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배당 받은 다음에 조금 회복되면은 배당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제 연초가 되면서 포트폴리오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조건부허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어제 뭐 알려드린 대로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오늘 10%나 올랐습니다. 전일 임원진 매도 나오면서 주식거래 금지령이 내려졌다. 임원진 통해서 이 허가 나올 때까지는 금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임상 이상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식약처 지금 신청을 한 것이고 미국의 이제 FDA 그리고 유럽의 EU의 이제 EMA 해가지고 1월에 지금 뭐 사전 뭐 협의를 통해서 임상 디자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에 신청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나라는 뭐 자연스럽게 통과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론 같은 경우가
초기 환자 대상으로는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중등도나 뭐 좀 심각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워도 셀트리온은 항상 초기 환자에 대응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오늘 모더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뭐 아침부터 해서 뭐 2천만 명분 그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4천 도즈죠. 4천만 도즈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여기에 또 이제 국내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얼마 전에 뭐 이슈가 됐었죠. 한미약품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미약품이 기대감으로 올랐고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대감이 있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원액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 녹십자는 완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기존부터 알려져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 쪽으로는 ST팜 쪽이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에서 생산하면은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받으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죠. 우리나라도 빠르게 해소가 돼서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해소가 되고 뭐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 여권 외에 백신 지참해서 나는 여행을 가겠다. 뭐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갑갑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 쓰고 방역에 신경 쓰는 건 좋지만 백신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저희도 이제 헬스장도 좀 가고 다들 이제 뭐 방역 활동에 뭐 열심히 했던 이런 곳들이 다 막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얼른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시니까 이 부분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KMW나 이런 뭐 서진 시스템, 뭐 에이스테크 이런 5G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이죠. 내년도에 기대감 있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 8만 원 넘으면서 작년 최고점까지는 왔고 올해 신고가를 달성한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구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5G 관련주들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자, 연말 연초가 되면은 그린뉴딜 쪽으로 해서 이제 관심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OCI 같은 경우가 그동안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저항은 돌파해 있다. 이때 말씀드렸죠. 요 73,000원 돌파하면 78,000원까지 넘어가줘야 되는데 다음날 지금 지지부진했다. 이걸 넘어가줘야 된다 그랬는데 잘 넘어가줬습니다. 그리고 휴식 구간 잘 취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네요. 아직도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뭐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수주 계약이랑 뭐 예산 편성이랑 뭐 이런 부분 충분히 뭐 긍정적이다. 내년 폴리실리콘 업황 호조가 기대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OCI 잘 됐으면 좋겠다. 동양제철화학 때부터 뭐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폴리실리콘 이게 자꾸 이제 가격이 다운되면서 국내 업체가 좀 잘 돼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어려움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좀 OCI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정적인 거 하나솔루션이 좀 안정적으로 태양광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수소산업까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기 OCI는 현대차증권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에서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가 뭐 항상 뭐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두산퓨얼셀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유니크라던가 뭐 일진다 이런 종목들 뭐 GMB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서 유니크 같은 경우도 8,500원 이탈했다가 이렇게 61선 터치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선 넘어가야겠죠. 그러면은 뭐 요 9,000원대 9,000원 초반에서 9,500원 사이 여기 넘어가고 하면은 만원대까지도 뭐 가능성은 있겠다. 뭐 기다려 봐야겠죠. 이거는 정부나 뭐 아니면 현대차 그룹이나 아니면은 이런 수소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정책이 나오거나 하면은 이슈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순리대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 같은 경우 이제 현대상선이죠. 그 대신증권에서 4분기 실적 호조랑 뭐 내년 전망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컨테이너 업황 쪽이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 반등 나왔다고 해도 기존에 그냥 최근에 컨테이너팡 좋아서 상승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박스권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컨테이너팡 얘기 나오면은 H&M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가장 우선적인 거는 대한해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컨테이너는 대한해운, 그리고 벌크선은 페노션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팡이 회복되고 대한해운이 급등을 보였었죠. 그리고 대한해운도 이렇게 쉬면서 이제 21선 터치 한 번 정도 하는 수준이었다. 여기를 넘어가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3,100원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 이제 벌크선 쪽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BDI 지수랑 좀 더 영향력이 깊은 쪽이다. 컨테이너 지수는 대한해운, BDI 지수는 페노션 쪽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올해 최악이었기 때문에 페노션 같은 경우도 내년에 기대감 충분하다라고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서 대한해운 올랐을 때, H&M 올랐을 때 페노션은 이제 좀 그 컨테이너 지수보다는 BDI 지수인데 지금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이 부분이 회복되면은 혹은 기대감 얘기가 나오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올라왔습니다. 상승이 조금 정체되고 있으니까 좀 쉬는 구간 노려서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녹십자의 이제 생산 기대감 이런 부분을 그룹주로 같이 받은 데다가 MCA 파트너에다가 2억 6,4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올랐습니다. 60일선 딱 터치해서 걸쳐놨는데 여기 넘어가줘야 됩니다. 16,000원, 16,500원 구간을 넘어가 줘야지만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만약에 16,500원 구간 요런 구간에서 막힌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차용 모터하우징 승인심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공급하는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3기 같은 종목은 기술력이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3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3기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10월에 사명을 변경한 것이죠. 3기로. 그래서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 엔진 부속 변속기 쪽으로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여러분들이 다 아는 독일 3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기술력이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과거부터 한 5년 됐죠. 소개해드린 지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시총이 좀 작고 해서 이제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LG전자랑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수혜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좋은 기업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요즘 좀씩 달아주시는 분들이 느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휴일 같은 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영상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알람 설정, 종 모양 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